네, 최국수 쌤인데요. 지금 이 영상은 한 학생하고 이렇게 이제 작은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, 수능을 옛날서부터 가르쳤다니까 이 정보가 옛날 거냐 이제 이런 거죠.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저는 타인들이 지금 그 일반 강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잘 몰라요.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요. 이런 얘기를 들을 때, 다들 그렇게 가르치는구나. 이거를 알게 됩니다. 이 학생의 질문은 뭐냐면, 94년에 수능국어 정보가 지금 교과가 편제가 여러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. 그죠? 바뀌었고, 그걸 반영하는 출제 경향도 되게 바뀌고 있다. 그러니까 옛날 거 갖고 하면, 어? 부정확한 거 아니냐. 경향에 맞지 않다.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신 거예요.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. 근데 그 강사는요, 굉장히 실력이 없는 겁니다. 자,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. 뭐,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, 옛날에는, 교과서 편제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, 말하기 영역, 듣기 영역, 쓰기 영역, 그 다음에, 뭐, 기타 등등 뭐, 문학, 그 다음에 이제 편제가요. 그 다음에 뭐, 비문학,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. 뭐 수필도 있고. 수필 같은 경우는요. 그리고 문학성이 뛰어나면 문학으로 들어가고요. 근데 비문학 특성을 막 나타내는 수필도 있어요. 중수필 같은 거나 이런 거는. 그런 비문학에 넣기도 합니다. 요건 변론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편제가 교과서 편제가 옛날 편제 이렇게 돼 있고 실제로 수능 영어처럼 듣기 평가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. 그러면 지금하고 교과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냐 막 이런 뭐라 그럴까요? 혼란을 학생들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일반 학원에서도 지금 가르치는 게 되게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었어요.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? 뭐 독서, 그죠? 문학, 그죠? 비문학, 그다음에 교과서 편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.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? 화법, 화작, 그죠? 엄매. 여기서는 문법도 있었어요. 문법. 이렇게 교과 편제가 장르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다는 거죠.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저는 94년부터 가르친 거 맞고요. 그 이전부터 대입제도 때부터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당연히 교과서 개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제 경향 파악하고 강의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강의를 하죠. 여러분 있잖아요. 이 옛날에도 독서라는 내용이 교과서에 지금하고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. 그대로 있었고요. 뭐 문학 비문학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작은 완전히 바뀐 거 아니냐. 이 말하기 영역하고 듣기 영역 이거를 합쳐가지고 수능 영어처럼 실제로 이렇게 이제 듣기 평가를 했었다니까요.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 얘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 화법에다 담은 겁니다. 이때도 교과 내용에 말하기와 듣기에 그 담화 구조라는 교과 내용이 그대로 있었어요. 국어에서 말하기, 듣기에 담화 구조라는 그 교과 내용의 뼈대는 바뀔 수가 없어요. 이해를 하십니까? 지금 무슨 얘기인지? 이게 어디로 들어왔냐면요. 화법으로 들어온 거예요. 바뀐 게 아니에요. 편제가 바뀐 거예요. 편제가. 어, 이 장문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요. 쓰기가 일로 들어온 겁니다. 그래서 지금도 그 원고지 사용법이 있죠. 원고 탈구하기라는 게 있어요. 그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. 교과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. 근데 출제는 출제자의 자율권이에요.
그게 언제 내더라도 교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. 근데 이제 한동안 한 10년 안 나오면 사실 강조해서 가르치지는 않죠. 장문에 있던 것도 있잖아요. 이때 이 쓰기에 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볼게요. 글의 구성, 글의 종류, 글의 전개 방식, 글의 논리적 구조, 글의 서술 방식 등등 다양하게 있어요. 교과 내용이. 근데 이게 빈출했던 내용이에요. 옛날에. 지금 잘 안 내지 않냐? 그렇지 않습니다. 글의 개요, 개요 짜기, 글의 글감을 활용하여 글쓰기. 이거요. 골고루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. 골고루 다 나오고 있고요. 장문으로 들어갔습니다. 장문으로 들어가서 교과 내용이 글이라는 게 언어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글의 구성이나 이 종류나 전개 방식 이것들이 없어지지가 않아요. 국어의 본질인 기초 내용과 개관을 교과서에 실어 놓은 겁니다. 제 말 이해가요? 그럼 엄매는 바뀐 거 아니냐? 엄매도 그게 아니에요. 그 이전에 있던 문법 사항이나 이런 거 있죠. 그리고 맞춤법 규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안 나와요. 지역적인 암기를 지양하기 때문에 안 내려고 노력을 출제자들이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안 내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. 근데 지금도 문법 사항 나옵니다. 예? 엄매 선택하신 분들 잘 알죠? 37, 38 그거 다 뭡니까 전부 다? 국어 기초 문법 옛날에 교과서에 있던 거 그대로 그 내용이 있었어요. 유마, 여는 법칙 이런 거 다 원래 있습니다. 원래 있던 거예요 다. 제 말 이해 갑니까? 이게 혼란을 지금 학생들이 되게 뭐 어떤 강사가 내가 신경향 교과서 편제 바뀐 거에 대해서 내가 뭐 같은 내용입니다. 같은 내용. 실제로 기출이 지금 다 되고 있는 거예요. 자, 한 얘기만 더 하고 더 도와드릴게요. 불안감을 없애주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요거 조금 영상 길더라도 여러분 이거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도 있다는 거를 알았어요, 제가. 예를 들을게요. 소설의 옛날 교과 내용들은 뭐냐면요. 소설의 그 핵심적 국어의 뼈대인 내용을 교과화 시켰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. 소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. 옛날 교과나 지금 교과나 가르치고 있는 게 있어요. 이 문학 작품에서. 소설 구성 뭘까요? 구성이 3요소. 소설이 3회부터 시작하죠. 3요소 뭐예요? 이거 얘기하는데 인물 배경 사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.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. 그거 아니에요. 뭐예요? 소설의 3요소 뭐예요? 구성. 이 플롯이라고 그러죠. 예? 그 다음에 주제. 테마죠. 예? 그 다음에 문체.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. 말한 그 문장에서 서술되고 있는 말하는 형태. 이해가요? 그 방식. 이게 소설의 3요소인데 이거를 지금도 선지에서 물어요. 직접적으로. 이해갑니까? 그 다음에 소설 구성의 3요소는 뭐죠? 예, 여기에 인물 배경 사건이에요. 수능이 출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교과 내용을 지금도 집요하게 물어요. 구성을 묻고요. 그 소설이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를 담아요. 문제 속에, 수능 문제 속에. 문제는 요즘에 지역적으로 잘 안 내려고 하는데 선지 한 줄에 이렇게 표현되는 문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. 인물, 배경, 사건 집요하게 묻습니다. 배경 중에는 장소가 되게 자주 나오죠. 소설에서 소설 뼈대예요. 교과 내용이에요. 바뀐 적 없어요. 이해 가요? 이거를 집요하게 묻는 거예요. 인물을 묻던지 장소의 그 장소,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어디니? 그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갖니? 막 이거 교과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.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.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요, 참
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. 뭐냐면 최고수 쌤이 제 양심을 걸고 정직을 걸고 진실을 걸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. 그래서 특목고 애들 한 50% 뽑고 일반고 애들 한 50% 뽑아가지고 서울대반을 점수가 어느 정도 1등급이 막 나타나면 만들기 시작합니다. 근데 원래 성적이 1등급이나 2등급 잘 안 뽑아요. 왜 그러냐니까 그 제 후배 원장들이나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. 야, 최고쌤, 너 특목고 애들 막 1등급 이런 애들 가르치기 되게 쉽잖아. 점수 만점 금방 나올 거 아니야. 맞아. 그런데 틀렸어. 왜? 이게 1, 2등급을 만들 때까지 올라가면서 형성된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. 이게 어디서 왜곡돼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없어요. 제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수능 단톡방에 2주 배우고 9일 배우고 한 달도 안 배웠는데 4등급, 6등급 이랬던 친구들이나 3등급은 1등급이 금방 나와요. 그 몇 주가 안 걸려서 왜 나오냐? 국어의 본질 시험 문제는 이게 왜 출제 경향이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교과 내용이 편제가 바뀌었는데 교과는 똑같아요. 뭐가 바뀌어서 그러냐면 문제를 내는 방식이 바뀌어서 그러는 거예요.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발제화라고 부르는 거예요. 문제를 내는 방식이 듣기 평가가 옛날에 지금은 이제 없잖아요. 제가 듣기 평가의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뭔가를 가르치면 그냥 들으시면 돼요. 들으시면 돼요. 그게 화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화법은요, 그 담화구조가 화자와 청자, 시청자,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문제를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. 이해가요? 그거를 발제화라고 하는 거예요. 당연히 문제를 내는 방식에 대한 연구나 강의를 쌤이 하겠어요, 안 하겠어요? 그러니까 단기간에 만점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친구들 굳어진 게 있으면 제가 앞전에서 고정관념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잖아요. 점수 등급이 한 달 이상 안 늘고 있으면 여기 100% 빠져 있는 거예요. 이거 깨지 않고 완전히 다 내려놓고 듣지를 않으면 1타 강사 강의 들어도 만점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안 나와요. 이거 갖고 듣고 있는데 콘크리트처럼 단단한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. 1, 2등급을 만점 만드는 것보다요. 아예 지식이 국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이들 4등급에서 6등급 가르쳐서 만점 찍는 게 훨씬 빨라요. 왜? 몰라. 국어를 몰라.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단줄 알고 스펀지처럼 쫙쫙 빨아먹는 거예요. 이 친구들이 느는 거예요. 금방 늘어요, 금방. 선무당이 사람 잡는 거예요. 저는 수능과에 전문가로서 30년 일하면서 이런 하수들 있죠. 강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교과 내용은 똑같습니다. 한마디 하세요. 제가 근거를 다 댈 수 있어요. 출제 경향이 변하고 있는 거는 맞는 말인데 그게 발제화가 바뀌고 있는 거다. 듣기 영역을 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. 이해가요? 뭐 제가 흥분한 건 아니고요. 좀 되게 충격적이었어요. 이렇게 자꾸 학생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기존 학원들에서 뭘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애들을 병신 만들어 놨는지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. 왜 최고쌤은 굉장히 단기간에 한 달도 안 걸려가지고 국어란 장르가 이 본질을 모르면 시간이 엄청 걸려요. 만점 받는데 이 문제를 내잖아요. 발자를 통해서 문제를 내면 정답이 되는 원리가 국어의 본질로 정답이 돼요. 이거를 팩트화라고 하는데 국어에서 팩트는 객관적 의미를 말해요. 사전적 의미, 문맥적 의미 이 두 가지로 사실 다 풀어지도록 돼 있어요. 의미가 같아야 다음 윗글의 내용과 그 내용이 컨텐츠인데 컨텐츠의 뜻이 그 글에서 다루고 있는 의미들이에요. 의미. 말의 의미, 글의 의미. 이해 가요? 문제 속에 있는 의미와 정답에 있는 의미가 일치하면 내용이 일치하는 거예요. 전형적인 내용 일치 문제만 그런 게 아니에요. 국어 정답이 뭘로 일어날 것 같아요? 의미가 같냐 다르냐야. 그게 다예요.
45문항 아무리 문제 유형이 바뀌어도 이 본질은 바뀐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쌤이 이거를 강조를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풀이법을, 이 학습법을 따라하니까 만점자가 그렇게 인증을 제가 당당하게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. 여러분 안심하세요. 이거 듣고 국어에서는 의미, 객관적 의미를 다루고 있구나. 그래서 국어사전 필수예요. 그걸로 좋게요. 제 강의 그냥 듣고 수용해가지고 따라하시면 점수 나와요. 우리 구독자님들 잘 들으시고 불안감 다 떨쳐내시고요. 요 강의만으로 그 처음 국어 시작 그거 총 강의 시간이 30 몇 시간 정도 돼요. 그거만으로 충분해요. 저희 단톡방에서도 그걸로 강의해요. 그리고 그거 갖고 과외지도 받아요. 저 정직하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. 예,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자 눌러주시고요.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활용만 되게 잘해도 점수 수능 되게 잘 나올 수 있거든요. 그 영상 한 번 더 만들게요. 감사합니다.